148쪽의 4번 문제. 구역 지정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역 지정 제한. 자, 1번 지자체는 자치도지사,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 지자체는 지자체에게 제한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지자체는 스스로 요청을 하든지 지정권자만 지정하면 되잖아요. 행정처나 조합은 제한 못한다. 행정청이라 제한할 수 있다가 틀린 겁니다. 2번 도시벌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라. 이게 다른 데는 틀린데 여기서 맞아요. 제안서 제출할 때는 권한들하고 돼 있는데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 제안에서는 누가 이거를 좀 물어봤고, 민간이 제안할 때 이거 물어본 적이 있어도 누구에게 했는데, 제가 시장에서 구청장에 제안한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 제한하는 땅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다면 누구에게 제안서를 내보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제안서를 쪼갤 수도 없죠. 네, 제안서 이렇게 면적 두 사람에게 반반씩 보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리 문제 그런 얘기 아니고 제안을 누구에게 제출하느냐는 거예요. 이때는 면적이 큰 지자체에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면적 요건 따지고 1만, 3만, 30만 이런 거 따질 때는 각각의 지역별로 따지는 거 각각 적용하지만, 이건 제안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냐, 이건 편리상. 예? 가장 면적이 큰 시군구역에 제한하는 별 얘기 아닌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국장, 시장에서 구청장은 제한받은 사람은 제한령의 수용 여부를 2개월 내에 제한서에 통보하라. 1, 2개월이지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에이, 안 해. 4번, 안 해. 이런 연장, 통보야, 뭐가 이게 예? 5번에 시장에서 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을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제한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다 부담시킬 수 있어요. 마철이 관리계획에서 주민이 제한했을 때 그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듯이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고난도라고 해놨네. 그 고난도인데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한에 관련해서는 1번 정도예요. 1번 정도. 거기다 한 달이면 특이하니까 2번 정도까지 고난도니까 하든지. 5번도 국회법랑 비슷한 얘기니까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개발법상 도시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에 대해서 괄호 속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출문제인데 이게 숫자 문제 아닙니까? 대상 지역에 따라서 규모 1만, 3만, 30만 구별하는. 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면서 공업이 아니죠? 얼마? 1만. 공업지역은요? 이것만 3만이고 자연녹지 1만. 도시벌구역 지정면적의 30%인 생산녹지 1만. 그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비도시는 하나도 없고 다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에서는 보정녹지는 안 된다 그랬고, 그죠? 공업지역만 3만, 나머지 1만이니까 공업지역만 3만이고 나머지 1만이니까 1311 이렇게 간단하게 낸 거죠. 6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세로에 달할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여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내가 이미 다 읽어버리면 어떡해. 제가 왜 이걸 별 생각 없이 읽었죠? 마스크 때문이라니까. 잘 아시네, 이제 마스크 때문이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분할할 수는 있지만 너무 작게 분할하면 분할도 각 면적이 1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 면적. 그 다음 것이 국장,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인 경우는 공단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으로 개최되냐.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100만 이상.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얘기거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도 주민과 공청회 이런 거 거쳐야 돼. 주민 의견 청취와 공청회 거쳐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은 구역에 상관없이 다 듣습니다. 다 들어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 들은 후에 따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 경우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따로 개최해야 되고 100만 이상이 아니면 공청회 개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말할 때도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7번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찾으래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그래야 될 텐데 그러면 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상이래야 지정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 따져주는 거겠죠. 1번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5,000제곱미터인 중심 상업지역. 여러분 여기서 앞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됐느냐 아니냐 이거는 만약에 녹지나 비도시 지정할 때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면은 개발이 가능한 용도래야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상공 이런 데는 필요 없는 얘기야. 그냥 수립돼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 건. 근데 여기 지금 상업지역이잖아. 중심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니까 있든 말든 상관없이 면적 요건만 채우면 되지. 얼마 이상? 1만 이상을 지정할 수 있잖아. 5천이면 지정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아래도 광역과 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5만인 일반공업. 자, 일반공업 공업지역 중에 하나죠. 5만 제곱미터는 일반공업은 지정할 수 있네.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면 되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녹지나 비도시에서 얘기한다면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자연 녹지나 계획관리지역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립되지 않은 곳이면 다른 곳은 다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따지는 건 아니지 여기서는. 3번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한 50만 제곱미터인 자연경관지. 여러분 이것은 지정할 수 없어요. 규모를 떠나서. 왜냐하면은 국가 균형 발전에서 국장이 직접 찰 때는 요 사유에서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예 지정을 못하거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서 규모에 상관없이 30만 이상이지만 지정 못하는 거예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것에서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돼.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에서 하는 게 지방의 각종 혁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지정할 때 보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분명히 지정 못했을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4번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필요한 5,000제곱미터 자연녹지인데 녹지니까 1만 이상은 돼야 되죠. 그 아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10만인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는 비도시에 속하는 거잖아. 그럼 관농자인 비도시라면 다른 얘기 없으면 30만 이상은 돼야 되죠. 10만이라 안 되지. 이것도 만약에 여기도 10만이 맞으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아파트, 연립, 건설계 포함되고 초등학교 뭐 이런 얘기 들어가야 맞겠죠. 그런 얘기 없잖아. 그럼 30만 이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면적 요건을 활용해서 그냥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면적 규모 및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이게 취계지. 그게 아닌 거. 그러니까 면적 규모 제한도 안 하고 아니면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바로 면적 제한이나 뭐 광역이나 기본계획 녹지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제한 안 하는 것이 한번 마음껏 할 수 있다. 취계지. 국가 균형 발전. 그것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어렵게 물어본 것 같지만. 1번 보존 녹지. 보존 녹지 지정할 때는 면적 제한 받습니다. 1만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리고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돼 있으면 뭐 개발이 가능한 정도로 되어서만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답은 1번이에요. 2번 자연 취락지구. 이게 취락지구의 하나니까 취락지구의 취고. 3번은 지구 단위 구역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복합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의 개잖아. 취계지. 그리고 5번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거.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자, 9번 문제 보시면 9번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구상으로 본다. 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판단해봐요. 이 원칙이잖아. 2번 위 1의 경우에 이미 취락지구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은 결정구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취락지구. 여기 지구단위계획도 엄밀하게 이제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이렇게 지정된 곳은 결정구상으로 보지 않는다. 3번 위 1의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는 지형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이 지형도면고시에 대해서는 개발법에서는 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있어요. 4번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되나 대수선 용도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대수선 용도 변경도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국계법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죠. 개발법에서는 허가 대상이지. 틀렸고 5번의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중개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경작지기 때문에 임시식재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는 겁니다. 4번만 틀렸어요. 10번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찾아라.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응대는 비닐하우스 이건 경미한 사항이잖아. 공작물 중에서 경미한 공작물 아닙니까? 농사짓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하나 설치하는 게 뭔 허가 대상이냐. 이건 뭐 국회법이나 여기나 다 허가 대상 아니에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 맞죠. 국회법에서는 아니지만 여성 가설건축물 철거하기 전에 스스로 철거하기 전에 사업을 한다면 이것도 보상비 주고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가설건축도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3번의 경작은 형질 변경이지만 경작을 위한 것이라 허가 대상이 아닌. 4번의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석을 채취하는데 개발에 지장을 안 주고 자연경관도 훼손하지 않는데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이거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 남규도로 결정된 뒤에서 물건을 산 아무리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남교도로 결정된 뒤에 물건을 쌓아놓게 되면 거기는 시행자가 사업에서 손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남규도로 두기도로 결정된 대지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답은 2번만이죠. 11번의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구역의 지정 절차만은 이건 평상시 잘 내는 건 아니고 좀 구석진 것에 속하는 건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생활, 실태 등에서 조사하거나 측량해 결국 필요한 사항을 조사, 측량해야 된다. 기초조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다른 데서는 계획 등을 할 때 기초조사는 해야 되지만 도시개발구역에서 구역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아니고 할 수 있다가 특이해요.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조사 측량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가 특이해요. 시험에 낸 적은 없고 그런데. 그래서 구역지정 절차에서는 이렇게 조사할 수 있다. 아까 주민의 의견 공청회 들어야 된다. 그런데 공청회는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데 글쎄 생각보다는 안 물어보더라고. 할 수 있다. 틀렸고 시장은 수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정찰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역에 주된 무급적으로 한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 공람시켜야 된다. 이게 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얘기예요. 마치 관리계에서 주민 의견 들을 때처럼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이때 의견을 듣습니다. 관리기계랑 비슷한 얘기인데 관리기계나 여기나 잘 안 냈던 거라고. 이것도 관리기계에서도 잘 안 됐다 그랬잖아요. 비슷해요. 3번의 위에 토지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신문에 공고를 원래는 2 이상에 해야 되지만 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이다. 작으니까 신문에 공고할 필요 없이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딱 한 번 정도?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대충 하세요. 4번에
항상 중요한 거 정확히 기억하고 잘 안 나왔던 것은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다. 그러면 공당일에 끝난 후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시하는 게 다시 100만 이상이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행정위원회가 협의한 후 심의를 거쳐라. 협의 심의를 거쳐서 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도 협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지만 이런 얘기들이 아주 드물게 내지만 있었네요. 이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11번 같은 이런 문제 이렇게 탁 나오면 이제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기존의 이 중요한 것을 다 완벽하게 알았을 때. 근데 요게 지금 딱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걸 하는 것은 욕심만 내는 거지, 욕심만. 우선순위. 12번에 개발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이중에서 틀린 것은 이게 바로 해제 의제되는 사유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아까 11번의 문제보다 훨씬 몇 번 더 나온 거지, 이게. 아까 이런 문제가 여기서 기억하시는 거. 딱 이게 이제 그림 속에서 딱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미시행, 시행 완료 딱 해서. 1번 도시개발구역이 고시된 때로부터, 구역이 고시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년이 된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구역 지정 고시된 때로부터 실시계 인가 신청을 묻고 있으니까 몇 년이 돼야 돼요? 이게 구역에서부터 실시계 인가 신청 3년, 이 그림이 딱 생각이 나야 된다고. 3년이잖아, 3년. 2년이 되면 구역과 계획 사이가 2년일 뿐이죠. 구역이든 계획이든 실시계 인가 신청은 기본적으로 3년이라고 했잖아. 이게 틀렸습니다. 이번에 공사 완료 공고일 수용 방식이니까 지금 문제 묻는 것이 요날의 다음 날 이렇게 됐으니까요.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맞는 겁니다. 환지 방식이면 3번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것이고, 4번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 개발계획 미수립 시 구역과 계획 사이니까 2년이 경과된 날 다음 날이 되겠죠. 면적이 330만 미만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혹시 이것은 면적이 330만 이상이 되면 5년으로 되기 때문에 미만을 전제로 해서. 5번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미인가 신청 시 3년이 되는 날 면적이 300만 이상 미만이니까 역시 이것이 계획과 실시계획 인가 사이 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3번 문제 보시고 13번 야 이거 이렇게 하여튼 이거 어디까지 예습해 오셨어요 여러분? 네? 어디까지 예습해 오셨어요? 160까지 해오셨어요? 중간에 요약이 있어갖고 아주 이거 잡기가 힘들어. 그냥 이 문제만 있다면 그냥 8번 1로 딱 잘라갖고 하면 되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안 해온 부분 막 다 풀고 그래요. 진도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3번에 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지정할 수 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결합하여 할 수 있어요. 2번 국가가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인데 국가가 사업 시행자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국가 자체가 시행할 때는 아니에요. 3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 변경하는 경우 군수나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납시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 옳은 거 찾는 건데 일단 모르는 거 있으면 과연 4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건 확실히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다음 날이 빠져서 틀렸죠. 공사완료 공고일이 아니고 공고일 다음 날이 돼야죠. 보통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는 것이고 따로 얘기할 때 5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 해제 의제된 경우 공사 완료로
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됐답니다. 그러면 구역의 도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 O잖아 이게. 그러니까 3번 몰라든지 5번 갖고 또 정답이 나오네요. 공사 완료로 해제가 의제했기 때문에 과거로 되돌리면 큰일 나죠.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아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자자 수립권자로서 변경을 한다면 군수나 그 밑에 있는 구청장은 광역시로부터 송부하던 관계자를 일반에 공람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자기만 하고 있으라고 그냥 군수가 관련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죠. 공람시키는 건 기본 아닙니까? 틀린 것이고 5번만 맞아요. 자 이제 도시발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개발계획. 보통은 이제 구역지정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계획 먼저 나오는데 뭐 구역 다 끝나고 개발계획 나왔는데 14번에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은 국장이 정한다. 여러분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거죠? 그럼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맨윗 행정청인 장관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여기서도 써먹잖아요. 여기서도 그 원리를 아시게 되면. 예? 수립권자가 따를 기준은 맨윗 행정청이 저기 좀 입법 형식 필요 없고 그래서 국장이 정해지만 행정청 아랫사람이 따라가니까요. 기준에 대한 거예요. 국장이 정한다. 맞습니다. 2번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일반 대사로 공모를 했다라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공모 이거 일반 대사로 공모할 때는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공모 일반인들은 어디다 구역 지정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부터 지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발계획 공모해봐라. 그래야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3번에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 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이게 개발계획 공모에 대한 얘기예요. 필요한 경우에 원래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만들고 지금도 지정권자가 만들지만 훌륭한 개발계획 만들기 위해서 일반 대사로 공모를 해서 그걸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니고. 4번의 위 3의 경우에 지정권자는 선정된 개발계획 안의 응모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개발계획을 훌륭하게 만든 그 선정된 응모자가 있어요.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대. 비효율적이죠, 이거는. 그 사람이 멋진 거 만들어서 그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시행자 자격 있는 자 중에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굳이 그걸 안 된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5번에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장, 구청장, 개발사업 시행 주최자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권자니까 변경도 지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요청을 받아서 별 얘기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니면서 역시 2, 3, 3번, 4번은 공모할 때 얘기인데 역시 잘 나왔던 게 아니고 낸 적은 없는 문제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거 잘 만들어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왜 시행자로 지정을 못하겠습니까?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겠지. 15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출 문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 후 사업 시행지구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아까도 나왔던 거. 3번의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우리 개발계획 내용 중에 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박수세단. 그거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박수세단의 세잖아, 세. 사업원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이다. 그러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느 때? 지자체니까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국가지자체가 시행자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당해 해당 기본계획에 틀어맞도록 해야 된다. 개발계획이 바로 도시발 사업의 계획의 줄임말이니까 도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은 관리계획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듯이 역시 개발계획도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광역에선 광역에 부합돼야 되는 것이고 개발계획 내용이 관리계획 내용이지 하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하여튼 여기서도 정답이 4번이었지만 이 4번을 갖고 많이 물었던 거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가 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때도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국가지자체가 시행자다. 그럼 이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때 이 동의 요건 이거는 개발 조합 만들 때도 유명한 동의 요건을 쓰는 건데 똑같이 쓰는 건데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개발 좀 똑같이 하니까 자 여기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그러니까 여기든 요 개발 여기 전체 이거 쓸 때 요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포함이다. 전체 면적으로 한다. 주의하셔야 되죠, 그죠? 시행자 자격 등을 따질 때는 이거 빠지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동요권 요거 쓸 때는 국가지자체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여러분 강의할 때 보면 자꾸 이거 갖고 막 자꾸 아닌 경우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지자체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되 민간위주로 할 때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 순서가 나오죠.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 먼저 받고 안 될 때 국공유지관리청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 수 계산할 때 여기 총수 계산할 때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 수 몇 명으로 계산해요? 대표자 한 명으로. 공유자 수대로 대표자 한 명으로 계산하잖아. 공유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는 단독 소유자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그때는 각각의 소유자별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고 그죠? 동의했던 거 처리한다 그러면 역시 개발비 똑같이 쓰잖아. 여기든 동의했던 거 처리한다 그러면 어떤 동의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원래 했던 행동을 신청하기 전에 처리한다 그랬잖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라면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라면 이 개발계획에 따른 어떤 그런 거 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얘기들. 하여튼 여기서 뭐 그 기본을 묻는 겁니다. 지금 16번 보세요.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 너무 간단한 문제지. 이게 뭐예요?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거. 녹지비도시. 개발계획 공모. 맞고. 자연녹지 지역에 할 때 녹지니까.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할 때 계획관리니까 비도시니까 4번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의 구역 정할 때 상업지역이니까 자연환경 지역은 당연히 빠지겠네. 굳이 이거 쓸 필요도 없는 거 썼네요. 그죠? 그리고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추가지역이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40%인 지역을 지정할 때 이게 답이죠. 주상공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일 때만 구역부터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40%니까 이때는 원칙대로 가서 계획부터 수립하고 구역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17번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그 지역의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환지 방식이 적용되니까 동의 요건은 동의받는 건 개발에서 맞는데 동의받을 때 숫자가 틀렸잖아요. 면적 2분의 1,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앞뒤가 바뀌었어 서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입니다. 지금 환지 방식 전제되는 건 좋은데 2번에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에 맞도록 수립해야 된대요. 여러분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에 맞도록 수립해야 된대.
실시계가 없는데 무슨 실시계 맞게. 이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맞아야 되죠. 앞에 나눈 계획이 뒤에 나눈 계획이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돼요?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아야 되는 거지. 이게 관리계획 내용 중에 하나니까. 예? 실시계획이 아니고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3번의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발구역은 복합적인 도시기능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계획 수립하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시기능 조화, 여러 가지 도시를 이루는 기능이 상호 조화하면 제일 큰 규모인 330만 이상이죠. 어느 한쪽 반쪽짜리 도시기능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가지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도시를 개발하라. 제일 큰 규모인 330만 이상입니다. 4번의 개발계획에는 지구 단위계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 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특이하다 그랬잖아. 개발과 정비부의 차이점.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 하려면 할 수 없는 땅을 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의제되는 게 다 보통인데,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의제됐을 때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데 정비법이라면 정비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내용에 지구 단위 들어간다는 게 특이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예로서 대표적인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여기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이한 거. 틀렸고 5번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사 설치해야 되는 경우 그 기반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 이게 바로 박수탄 중에 박이잖아. 네. 도시개발구역 밖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반사 설치 그 비용 부담계, 이것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다.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 중에 박수탄 중에 하나. 18번이 개발법상 구역을 지정한 후에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아닌 거, 박수세단이 아닌 거. 그러면 1번이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사 설치할 때 그 시설 설치 필요한 박. 2번이 수용사항에 대상되는 세부 목록. 개발법에서는 이제 이때 수용사항에 대상되는 세부 목록이 이렇게 딱 고시가 되면, 공표가 되면 이때 이제 사업인정 받아서로 본다는 게 특이하잖아 나중에. 3번이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4번의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거.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게 단 이 네 가지만입니다. 5번에 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시행 기간, 시행자, 면적 이런 것은 항상 구역지정 이전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말 갖고서 또 헷갈리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구역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건 개발계획 내용 중에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키는 사항이라고. 이건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경우고, 이건 내용 중에 나중에 포함시키는 사항이지. 박수세다. 안 헷갈렸어요? 19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환지 방식으로 수립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1번.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원칙 정확합니다. 와 또는도 아니잖아. 그죠? 와 두 동의 다 갖춰야 되는 거. 2번 위 1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2번이 참 유명한 거라고. 1, 2번이. 3번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 조합원 총수 2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것이 어디랑 관련된 내용이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 조합파트에서 여러분, 우리 대의원회가 이제 그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게 있고,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 총회 의결 사항 중에서 일부는 총회만이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대의원이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총회 정권사항, 총회에서만 의결하고 대의원에서 대응을 못하는 중요한 총회 정권사항 5가지 중에 하나가 개발계획
변경이 나오는 거예요. 개발계획 수립 변경이 나오는 거라고 지금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정비법과 항상 비교를 해주면 정비법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정비계획인데 원래 정비계획은 정비조합의 총회 의결 사항이 아예 없어요. 총회만 의결하는 사항이 정비법에 훨씬 많은데 많아도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정비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왜 없느냐? 조합 전에 만드는 계획이라 당연히 이거 만들 때는 조합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태어나지도 않은 조합이 여기를 결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있는 게 5가지 사항 중에 여기는 있는 게 특이한 게 원래는 없어야 정상인데 여기서 아까 우리 환지방 그러니까 정비법상 정비계획에서는 나의 동의 요건 자체가 필요 없어요. 정비계획 만들 때 원래 행정계획에서. 그런데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이 동의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지정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해갖고 위법한 개발계획이 들어섰을 때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한참 지난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그 전에 있었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아까 그 원래 동의 요건 이상으로 의결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 처음에 동의 채우지 못했지만 나중에 조합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총회 결의만 가능하죠. 이때가 대의원회가 대응 못하고 그럴 때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 그 얘기가 여기랑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의원에서는 대응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 총회에서만 아까 그 숫자만큼의 찬성으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 제출했다면 처음에 그 동의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자 동의 받은 것으로 보겠다라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맞고요. 4번의 위 3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공지를 포함해서 이 면적 산정한다 그랬잖아요. 포함한다. 5번에 위 3회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한다라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소유자로 봐야 된다. 대표자 한 명만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집합건물법상 9번 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2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것이 환지 방식으로 향해서 우리 개발계획 변경할 때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해서 우리 변경시 경미한 변경이면은 소유자 동의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28회 때 기출문제지만 이런 건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대부분 숫자로 외우면 아닌 거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 알아서 찍으세요. 이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출문제 나오면 그냥 기분대로 찍겠다.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그런 건 노력하지 말아요. 자, 일단 여기서 쉬겠습니다.